네, 조빛나 자기창업 연구소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디션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창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창업을 한 상태에서 오디션에 나오고 뭐 창업할 때 지금 했는데 아까 창업한 과정이 뭐 지뢰밭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창업하시게 된 계기가 사실 제가 말씀 전에 이야기 한번 들어보니까 뭐 가족 중에 누가 창업하신 거 그 아이디어 갖고 보고 좀 영향도 좀 받으셨다 그러는데 창업할 때 오류나 그런 거 없어요? 그 가족이 뭐 갖고 창업하셨어요? 좀 쭉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일단 제가 이런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일단 저희 이모가 예. 그 대형마트에 있는 예. 자율포장대에 예. 원터치 커터라는 이제 아. 그런 제품을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예. 제가 그 영향을 받아서 저도 소지품 분실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제품화까지 만들 수 있게 된 거고요. 창업하면서 오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품 개발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제품 판매 이후에도 또 수많은 AS 발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말 다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창업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 겪기에는 큰 시행착오와 오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다 이야기하기 어렵다면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다. 예, 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일 크게 첫 번째 뭐였어요? 일단 자금 조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자금. 문제를 겪었어요. 제가 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이 제품 개발할 때 저의 신용대출로 아, 본인은 신용대출로. 일단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때 조금 괜히 내 아이디어가 유출되면 어떡하지? 괜히 사업 계획 써서 유출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오히려 더 또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뭐 그리고 그 자금 쓰는 것도 굉장히 또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가지고 난 빨리 내 돈 주고 만들어서 빨리 부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신용대출로 제품을 개발을 했거든요. 아, 그러다 본인이 신용대출 보니까 받으셔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너무나 돈이 많이 더 들게 됐고 그 이후에 창업하면서도 제가 이제 매달 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도 리스크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 창업가분들 만나면 꼭 정부 지원 사업을 이용해라. 그게 정말 자금 조달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 일단 제가 정부 지원 사업 이용하면서 제품의 시행착오, 어떤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출시 이후에 문제가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또 심사평가위원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이 분실방지 선반 외에 다른 제품들도 또 개발한 게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멘토링이 다 실제 문제점으로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에 나가는 건 이런 자금 조달의 이점, 우리가 개발금을 이 정부 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도 있지만 이런 멘토링, 전문가분들 멘토링을 통해서 보다 더 시장이 원하는 아이템 그리고 시장에 나갔을 때 문제점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첫 번째로는 자금이 문제였다는데 이제 우리 조 대표님은 처음에는 그걸 잘 몰라서 그냥 신용대출 받아서 했는데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알아보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착오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멘토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멘토링을 해줬는데 그 멘토링을 받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 거였잖아요. 뭐 다른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이거 문제 생겼어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AS 해주세요. 뭐 이런 건 없었습니까? 일단 거기서 굉장히 많은 그런 AS 요청사항들이 다 있었는데 얘기하세요, 오늘. 네, 맞아요. 많은 요청사항들이 있었는데 네. 일단 이게 창업을 하고 나서 제가 대표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경영을 해야 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창업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고 이 경영은 내가 갖고 있는 걸 효율적으로 이제 그렇죠. 관리하고 운영하는 네. 건데 정말 이 기업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 창업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는 그냥 아이디어만 좋고 제품만 좋고 판매만 하면 그냥 끝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창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AS가 발생했을 때 그 AS를 응대를 어떻게 하며 또 직원 그런 관리라든지 뭐 등등등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오히려 제품을 판매하고 나서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의 필요성을 또 창업하면서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뭐 AS 뭐 사례 뭐 없습니까? 제품 납품했는데 이게 부러져요 뭐 이런 것도. 네, 맞아요. 예. 그 그 부러져요도 대표적인 사례 좀 있었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부러져요도 있었고 또 갑자기 이 선반에서 녹물이 떨어진다고. 선반에 녹물이 떨어져. 네, 녹물 떨어진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왜 녹물이 떨어지지 하고 또 달려가 봤는데 이 어떻게 녹물이 떨어지게 됐냐면 청소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 이제 되게 터프하게 막 위에서 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그렇죠, 청소를 그렇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반에 물이 고이면서 또 이제 이렇게 부식이 돼서 녹물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깨달았던 게 뭐냐면 창업을 하고 나서 제품을 판매하고 나서 실제 필드에 가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구나. 이래서 정말 대기업들이 뭔가 제품 하나 출시하기 전에 그렇게 많이 시장 테스트를 하고 고객 검증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래서 꼭 저는 창업 교육을 할 때에도 우리가 충분히 시장 테스트를 거치고 또 이런 바로 처음부터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테스트를 해가면서 최소 기능 제품, 시제품으로 테스트해 가면서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시장에 필요한, 시장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도 꼭 전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 납품을 했는데 청소하신 분들이 물이 거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서 부식이 되면서 녹물이 나오니까 이게 민원이 생겼다. 네. 그거는 있을 수 있네요. 뭐 왜냐하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우리 삼성 핸드폰도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 뭐 배터리가 뭐 빨리빨리 저기 돼갖고 완전히 다 폐기시켜 버리고 뭐 난리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이거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만들면 이런 큰 일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게 있었고 또 어떤 그 사례가 좀 있습니까? 해보시니까. 해보니까 막상 저는 이제 이 제품 설치해 놓고 이거에 대한 안내 문구도 이렇게 안내 문구. 예, 이제 어떻게 문을 잠궈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써놓긴 했는데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혹은 이제 화장실 대부분 급하게 가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나 휴게소 같은 데 급하게 가는데 그럴 때 이거 문을 어떻게 잠글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제 문을 열고 차라리 그냥 볼일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데서 오는 그런 오류, 이게 기존이랑 다르게 이제 잠그는 게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이게 기존과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도 또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창업 쉽지 않죠. 뭐 모든 사람들 특히 이건 또 화장실 선반 저기니까 뭐 급하게 들어와서 지금 바지 필러로 볼일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문을 어떻게 잠궈 이거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도 생기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지금 그 사업은 계속 하고 계신가요? 저는 하고 있지 않고요. 이제 교육적으로만 제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일들을 예비 창업가들에게 전하면서 이런 창업을 할 때 이렇게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교육으로 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창업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지금처럼 창업 전문가로서 전하고 있는 이러한 자기 창업의 형태를 이제 책으로 또 만들어서 요즘은 자기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계속하기 전에 이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그 사업은 약간 이제 중단된 상태잖아요. 네. 그럼 다시 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창업을요? 아니 그 사업을. 지금 했던 그 화장실 저는 이제 이 일반적인 창업을 해보니까요. 이런 리스크가 있고, 리스크가 있고 굉장히 힘든 이런 창업은 이제 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주변에서 저를 아는 분들은 아니다, 너는 또 창업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위험 요소가 큰 창업보다는 위험하지 않고 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템인 나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창업에 조금 더 교육과 이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왠 신용대출을 받아보시니까 어마무시하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대출, 빚은 눈 감고 있어도요 이자가 올라갑니다. 자, 한번 좀 이야기 좀 또 나눠보면 요즘 창업 교육 하신다고 했으니까 창업의 3요소가 사람, 자본, 아이템 뭐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던가요? 그러니까 사람, 자본, 아이템 이 중에 가장 필요한 게. 일단 뭐 그건 당연히 필요하고 또 창업을 해보니까 그거 외에도 또 정말 창업가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슈퍼맨이어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도 이 창업의 3요소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걸 뽑자면 저는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창업가의 역량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그 역량 중에서도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한가라고 봤을 때 저는 창업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창업가는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지 않다면 뭐 팀빌딩부터 해서 또 자금 조달 그리고 뭐 고객 만족까지 정말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느끼고 나서 이 창업자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창업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 창업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또 썼거든요. 그래서 조사하다 보니까 또 유의미한 결과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정말 이 창업가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잘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창업 성공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창업가의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굉장히 창업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의외의 답변이시네요. 저는 사람, 자본, 아이템 우리 보통 이렇게 교육할 때 이렇게 그 원칙을 필요 요소를 얘기하는데 저는 자본 이야기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신용대출을 받아서 빨리 성공해봐야지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자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역시 자본을 움직이는 것도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그쵸. 특히 경영자의 창업가의 그 정신 중에서도 특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아이템은 어때요? 전 사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이템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고 이 창업가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창업가가 얼마나 창업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창업의 역량을 갖췄는지에 따라서 창업 성공 여부가 달려 있지. 사실 창업가가 사업에 대한 시스템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히려 뭐 아이템을 만들고 또 큰 돈을 들여서 창업을 한다는 건 더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정말 성공하는 창업가는 얼마가 있던 중요하지 않고 또 어떤 아이템이건 중요하지 않게 무엇을 갖고 있어도 그걸 잘 팔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정말 어떤 아이템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아하,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역시 그 뭐든지 다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자동화가 되고 뭐 컴퓨터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그 컴퓨터 프로그램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요즘 이제 창업교육 많이 다니시잖아요. 이제 그 창업교육 하시면서 제대로 좀 어떤 부분이 좀 해줘야 될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창업교육을 느끼다 보면 학생들이 그런 반응을 하잖아요. 보통 아유 저 교수님 저는 뭐 창업을 하지 않고 자격증 따서 취업하려고 그러는데 창업교육하면 우리 엄마가 싫어요. 뭐 이런 얘기도 종종 하기도 하고 이런 교육을 받는데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까? 뭐 이런 학생들도 있기도 해요. 어떤 부분은 좀 창업교육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지금 그 고등학교나 대학이나 뭐 일반 사회나 다 똑같이. 네, 일단 저는 창업 교육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사실 창업 교육은 굉장히 누구나 창업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다 뭐 각 지역별로 뭐 기관 학교에서 그쵸. 창업 교육 지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창업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다만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창업을 너무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창업을 실제 해보니까 창업만큼 정말 힘들고 위험한 건 없는데 뭔가 창업을 너무 건장하고 쉽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창업 교육하면서 또 부모님들도 그런 부분들 걱정하시는 많죠, 예. 거고 그래서 이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보다 이제 더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건 사실 창업의 현실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면서 무분별한 창업보다는 오히려 더 창업할 사람들은 사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창업을 더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박과 창업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위험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계산하면서 창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을 많이 이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질문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이 창업가의 역량에 대한 좀 교육이 많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업 교육 들으러 가면 아이템이 어떻고 뭐 사업 계획서 쓰고 이런 것만 교육을 받지 실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창업가에 대한 그런 역량 교육은 사실 많이 받지는 않고 있거든요. 아이템에 대한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써서 우리가 할 것인지에 대한 것만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루어진다면 네, 누구나 이제 아이템으로 안전하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왜 여쭤냐면 사실 뭐 창업도 이 시대의 화두이긴 해요.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도 보면 부모님들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야 창업했다 시 망하면 쫄딱하면 너 완전 끝이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부모님들이 제가 지금 뉴스를 보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의대반을 따로 가해를 한다고 뭐 이런 사교육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선진국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창업을 많이 해요, 사실. 그런데 실패했다가 또 재기하고 하거든요. 뭐 우리나라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말씀하셨듯이 많이 반대를 네. 많이 하는 편이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일단 외국은 많이 창업을 이제 활성화가 돼 특히 있고 선진국일수록. 그 차이가 이제 창업 생태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 건강한 창업 생태계는 우리가 창업을 하고 나서 성장을 하고 그 이후에 뭐 엑시트나 혹은 뭐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제 창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엑시트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연대보증 폐지라든지 뭐 재창업 지원 사업도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또 이제 창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그런 엑싯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구축이 보다 가장 중요한 그런 그 필요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재창업 지원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대표자 연대보증 같은 거 폐지시키고 뭐 하지만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엑시트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것도 사람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 재창업하고 뭐 연대보증 폐지해줬는데 또 나쁜 짓 할 수도 있고 이런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요즘 창업 트렌드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창업도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대별로 우리가 그 외환위기 바로 지난 다음에는 뭐 벤처붐이 한참 일어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아이템 가지고 막 그 비상장 주식 돈도 벌고 막 많이 했는데 또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제 좀 IT 쪽 뭐 요즘엔 AI 뭐 이래서 창업도 많이 하잖아요. 창업 그 트렌드가 있나요?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듯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처럼 모든 것이 좀 불확실한 이런 뷰카 시대에는 사실 생계형 창업이나 뭐 기회형 창업 모든 창업이 조금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좀 위험하다고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시대에는 1인 기업을 많이들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인 기업의 특징은 이제 뭐 시간과 장소로부터 자유롭고 또 직원이 없어서 자유롭고 또 고정비나 뭐 그런 경비가. 매달 들어가는 그런 뭐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것이 이제 특징인데 우리가 창업을 할 때 가장 성공하는 건 차별성이잖아요. 대체 불가능한 그쵸. 유일한. 근데 이 1인 기업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로 창업을 하는 그런 자기 창업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창업은 나로 창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건 1인 기업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2023년은 2인 기업 창업이 뭐 트렌드가 좀 되고 있다. 그것 좀 여쭤볼게요. 대학에 가서 학생들 그 창업 아이디어 심사 같은 것도 좀 하잖아요. 어떤 거 많이 요즘에 학생들이 내놓나요? 일단 말씀드렸던 그런 뭐 나의 뭐 지식 창업 뭐 네.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막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뭐 환경이라든지 환경 문제 해결 뭐 그리고 뭐 고령화 네. 그리고 저출산 뭐 이런 맞아요. 거. 그리고 또 반려동물 관련된 시장 반려동물, 아이템도 많고 굉장히 지금 현재 이슈되고 있는 트렌드에 맞는 그런 아이템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네, 그런 부분들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건 뭐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뭐 또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네. 요즘 트렌드는 1인 기업으로 네. 해서 요즘에 관심 많은 사회적 문제 좀 창업을 좀 많이 하고 맞습니다. 아이템을 내고 있다라는데 그래서 다 비슷비슷해서 거기서 차별화가 되는 건 그 창업가의 역량, 그런 비슷비슷한 아이템 사이에서 얼마나 더 창업가 역량을 갖춘 사람이 그걸 실행에 옮기고 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이 원하는 아이템으로 성공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거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본인도 창업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잘 몰랐던 사항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알아야 돼서 해야 된다. 잘 알아서 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사실 실행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실행력이 실행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자 궁금한 것 또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성 창업하고 남성 창업하고 좀 요즘 비율이 좀 어떤가요? 일단 제가 이제 교육을 가거나 뭐 지원 사업 심사를 네. 하거나 했을 때에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여성 기업에게 더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특화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창업을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뭐 광명시에서 창업 교육을 갔을 때에도 한번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예. 정말 95%가 여성분들인 거예요. 아 광명시에서 하는 네. 창업 교육을 가셨는데 맞습니다. 실전 창업 교육 95%가 네. 여성분이었다. 실전 창업 교육을 갔는데 네. 창업가 정신 교육을 가서 딱 그 수강생들을 보니까 95%가 여성분들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여성 혹시 기업들만 하는 건가 하고 여쭤봤더니 그건 아닌데도 이렇게 여성분들도 요즘에 창업을 많이 준비하고 도전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던가요? 연령대는 네. 이제 거의 한 3, 40대 분들이 30, 좀 40대? 많았습니다. 네. 30, 40대 분들이 실전 창업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봐요. 야, 지자체에서도 이런 교육을 많이 하죠.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창업하실 때 꼭 내 돈으로 창업하지 마시고 이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또 그런 지원금도 활용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창업하시는 걸 꼭 추천을 드려요. 네. 아 교육도 많이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근데 좀 알아보시면 정말 많기 저는 때문에 반대로 좀 부정적인 얘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너무 많은데 성과가 없어요. 너무 많은데 지자체나 이런 데 너무 많이 하는 성과가 없다.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2030 청년들한테 뭐 창업의 중요성이나 인생 설계하는데 뭐 참고할 만한 얘기, 특히 창업 중심으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일단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 창업을 도전하시는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창업을 선택을 하게 되시면 정말 우리가 회사에서 봤던 모든 부서들이 하는 일, 이 모든 부서가 하는 업무를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창업은 정말 어렵고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교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를 잘 하시고 창업을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또한 이 자기 창업 책을 쓴 저자로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나를 평생 책임질 수 있는 바로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고 나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창업을 통해서도 뭐 은퇴 이후에 나로 이제 또 수익을 창출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것이 또 자기 창업 전문가로서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잘 만드는 창업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역시 오늘도 뭐 창업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로 좀 대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민호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치호의 인사이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블록체인 경제방송 MBN TV와 인사이트는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